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아스날 최근 7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리즈를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는 중. 다만 이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전 경기에서 리즈의 거친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반에는 리즈에게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외대고르 자카, 파티는 공 소유를 하지 못하고 턴오버를 기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었으며 전방 3톱도 확실한 공격 상황을 가져오지 못했다. 램스데일의 선방쇼로 팀을 구해주었기에 결과는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 이전 경기에서 대다수의 선발 선수들이 피로 누적으로 인해 지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유럽 대항전에서 승점을 지금까지 잘 쌓아놓았기 때문. 다만 로테이션을 돌렸던 보데글림트전에서도 중앙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양상은 아니었고 이전 리즈전과 비슷하게 터너 골키퍼의 활약으로 겨우 1-0 신승을 거뒀던 바 있다. 에인트호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5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전 경기에서 아스날이 보여주었던 경기력을 감안하면 에인트호벤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중.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인트호벤이 압박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전 경기 아스날의 중원이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고 공 소유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가레를 비롯한 중원 자원들이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인트호벤의 전력이 100%라고 보기에는 무리. 압박 기조의 전술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후방에서 순간적으로 측면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스날의 주요 공격 패턴이 측면에서의 선수 활용이고 올 시즌도 후반에 실점 빈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인트호벤의 뒷문 제어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아인트호벤은 리그 5위 이상의 팀들 중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다. 코멘트 아스널은 상대 압박의 중원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향하는 볼줄기도 많이 줄어든 상황. 아스날이 로테이션까지 돌리게 된다면 오히려 아인트호벤에게 중원 장악력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오버를 점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지일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알메리아 리그 흐름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 여전히 공수 밸런스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다음 일정에도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가 끼어 있는 등 상당히 험난한 시기를 보낼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공격력이야 중하위권 전력이니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수비력이 너무 좋지 못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 역습을 내주는 상황에서 상대의 측면 전개를 견제해야 할 아키에메와 멘데스의 1대1 대응이 너무 좋지 못한 것이 크다. 이 두 선수들뿐만 아니라 팀 전반적으로 압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압박의 성공률도 너무 낮은 상황이다. 공격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전방으로의 롱볼을 통한 루트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 매 경기 포메이션을 전환하는 등 명확한 플랜 A 전술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지공 공격 루트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홈에서는 4경기 6득점으로 다소 득점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로나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강등권 턱 밑까지 하락한 상황. 득점력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 제어 능력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크다. 지로나는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지공 방식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 상위권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점유율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에서도 53%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알메리아가 소극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로나가 상위권 팀들처럼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빌드업이나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편. 이전 경기에서도 스투아니에게 PK를 내주면서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빌드업 실수로 인해 쐐기골을 내주어야 했다. 코멘트 알메리아가 압박에 소극적이고 성공 확률도 낮기 때문에 지로나의 철저한 지공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지로나도 수비 시에 실책이 꽤 잦은 편이고 높은 라인으로 인해 알메리아의 롱볼 위주 역습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점 가능성은 꽤 높게 점쳐야 할 것이다. 추천 배팅 지로나 승 2.5 오버. 오사수나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리그 초반에 승점 3점을 잘 쌓으면서 순위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순위가 내려가는 상황. 다만 최근 리그 3경기의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 비아레알이라는 점은 고려를 해야 한다. 올 시즌 오사수나의 컨셉은 역시 선 굵은 축구, 측면 크로스와 롱볼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득점력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이 사실. 키케와 아빌라의 득점력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리그 4경기에서 기록한 오사수나의 득점은 2골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하지만 압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유형은 아니다. 라인을 내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압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다가 라인과 수비 대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았지만 12하의 팀을 상대로는 5경기 4실점으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 에스파뇰 이전 경기에서 바야돌리드를 이기면서 긴 무승 행진을 깨고 강등권에서도 탈출에 성공했다. 올 시즌 에스파뇰의 컨셉은 다득점, 다실점이라고 할 만하다. 올 시즌 에스파뇰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에 나서고 있다. 리그에서 전방 압박 횟수가 4번째로 높은데 전방에서 최대한 상대를 압박해 턴오버를 유발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 득점에 성공하는 것이 플랜. 올 시즌 상대의 실수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유발했을 정도로 효과가 크고 특히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에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방 압박 위주의 팀답게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편.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하위권 팀에게 덜미를 잡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강등권 팀인 카디스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바 있다. 오사수나 역시 실리적으로 롱볼 위주의 운영을 자주 사용하는 팀이기도 하기에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염두에 두는 편이 낫다. 코멘트 오사수나의 근소 우세를 점친다. 에스파뇰이 올 시즌 상대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오사수나가 올 시즌 수비에서의 실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기의 위치를 최대한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수나가 압박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은 다소 적은 편. 오히려 에스파뇰이 뒷공간 약점을 드러내면서 오사수나의 실리적인 운영에 휘말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추천 배팅 오사수나 승 2.5 언더. 풀럼 본머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에서는 벗어났지만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최근 수비 불안이 꽤 심한 모습인데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측면에서 테테 등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이 심한 것도 이유로 점쳐지고 있지만 1대1 압박 성공률이 낮다는 점도 수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 올 시즌 풀럼은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압박 횟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성공률은 리그 중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위해 선수들이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을 커버하는 데 혼선이 있는 모습. 미트로비치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호재. 올 시즌 미트로비치를 활용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플레이가 중요 공격 옵션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텨주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미트로비치의 복귀는 천군만마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아스톤 빌라에서도 피지컬에서 장점이 있는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미트로비치도 제공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아스톤 빌라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최근 4경기 동안 실점 제어에 성공하면서 승점 적립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실수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해버리고 말았다. 이전 경기에서 밍스가 헤더로 걷어낸다는 것이 문전 앞에 떨어지는 치명적인 수비 실책이 나와버리면서 초반부터 실점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다. 최근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 기량 면에서 첼시에게 뒤쳤다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이전 경기 철저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첼시를 당황시켰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만하다. 상대 골키퍼에게 슈팅이 모두 막히면서 무득점에 그쳤지만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리그 상위권 팀마저도 당황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보여준 셈. 다만 최근 쿠티뉴가 이전 시즌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코멘트 아스톤 빌라 정배당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아스톤 빌라가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지역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럼도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각자의 공격 장점이 크게 드러나기는 어렵다.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풀럼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매치. 추천 배팅 풀럼 승 2.5 언더.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테르에게 비기고 리그 엘 클라시코에서 지면서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 사비 감독은 경기력 개선에 대한 다짐을 드러냈지만 산재에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개가 아니다. 일단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 이전 경기에서도 레알의 밀리탕이 레반도프스키를 밀착 마크하는 것으로 대응하자 공격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덴벨레는 어시스트와 측면에서의 스피드에 장점을 보이는 선수지만 슈팅이 강점은 아니고 이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페란도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레반도프스키의 클래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는 등 확실히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비에서는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를 메우기 위해 피케와 알론소가 나서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 설상가상으로 피보테로 나서고 있는 부스케츠도 기동성에서 장점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다행히 쿤데가 이번 경기부터는 나올 수 있다는 소식. 비아레알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늦지 않게 순위를 상승시키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했다. 올 시즌 비아레알의 장점은 수비.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압박의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압박 위주의 경기로 풀어나가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빌드업의 핵심인 부스케츠와 상대 중앙 수비 라인의 기동성 저하를 위해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 편. 이미 세비야를 상대로도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준 바 있고 슈팅까지의 마무리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비아레알에게 다득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모레노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고 단주마 등 측면 자원들을 최전방에 세워야 할 정도로 전방 뎁스가 부족한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2골을 넣기는 했지만 한 골은 PK이기도 했다.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결정력에서는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최근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체 선수들의 기동성이 느려 공수 전환에서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크다. 비아레알이 압박에 아주 적극적인 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압박의 성공률이 높아 바르셀로나의 턴오버와 역습을 노리는 경기 플랜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 공격진에서의 레반도프스키의 클래스는 의심할 바 없지만 그 외의 득점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비아레알의 실점 억제력을 고려한다면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매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레스터 여전히 리그에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중. 로저스 감독은 아직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지만 경질에 서서히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꽤 저자세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주력 수비진들이 이탈한 것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듯. 다만 이로 인해 공격의 시작 지점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겼고 대체 수비수들의 퍼포먼스도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 다만 홈에서는 5경기 5실점으로 5경기 19실점의 처참한 원정 실점률보다는 다소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공격 시에는 지공을 섞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해당 전술이 이미 파회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 빌드업의 핵인 은디디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공격의 키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잦다.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빌드업이 다소 매끄러워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방의 사람이 줄어들면서 전방 자원들의 날카로움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 이를 타파할 플랜 B의 부재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는 중.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은디디와 메디슨이 나올 수 없다. 리즈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역시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다만 이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올 시즌도 리즈는 압박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체력이 다소 떨어진 아스날을 상대로 거칠게 압박에 나서면서 상대를 상당히 애먹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의 중원에서 잦은 실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램스데일 골키퍼가 아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상황. 후반에는 아예 리즈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레스터가 중원에서 압박을 당했을 때 실수가 자주 나오고 있고 빌드업도 막혀버리면서 공격도 답답해지기 때문에 이전 아스날 전과 같은 플랜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 공격수들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은 조심해야겠으나 이전 경기처럼 중원에서의 턴오버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킨다면 수비 공백이 큰 레스터를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일단 리즈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압박 전술에 레스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심지어 은디디와 메디슨도 부상과 카드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없고 레스터가 빌드업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리즈가 이전 경기에서 아스날의 중원을 상대로도 턴오버를 많이 유발하게 하는 모습이었고 레스터도 예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주력 수비진 공백도 있는 레스터가 턴오버 이후 역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리즈 승 2.5 오버. 필라델피아 올 시즌 꾸준히 동부지구 최상위권에 위치했고 지구 1위를 차지하면서 쉽게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었다. 올 시즌 MLS에서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리그 내 최다 실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석권했는데 특히 실점 제어 능력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는 중. 올 시즌 MLS에서 30실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뿐이다. 풀백들의 전진 빈도가 높지만 3선 라인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커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점유율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는 편. 다만 전방에서의 압박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즈다그와 투톱 무레, 카란사의 호흡이 좋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 앞서 언급했듯이 풀백들의 전진 빈도도 높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도 쉽게 잡고 있는 편이다. 신시내티 리그에서의 흐름은 꽤 괜찮았던 편. 리그 마무리를 2연승으로 끝냈고 플레이오프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도 꾸준히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적인 약점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필라델피아 못지않게 화력에 강점이 있는 팀 바스케즈를 중심으로 한 전방 3톱은 빠른 템포로 측면과 중앙에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면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데 능하다. 필라델피아와 비슷한 기조의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점유율 유지보다는 빠른 기동력과 역습에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도 정규 시즌 2경기에서 오히려 득점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1승 1무를 기록한 만큼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대. 다만 상대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꽤 많이 내주고 있는 편인데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편.
전반적으로 압박을 세게 걸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압박이 후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압박의 성공률도 리그 중위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코멘트 두 팀이 점유율보다는 기동력과 빠른 역습을 주 무기로 삼으면서 화력적으로 장점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 능력에서는 확고하게 필라델피아가 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필라델피아 중원의 뒷공간 커버 능력은 상당한 수준. 다만 올 시즌 필라델피아가 신시내티의 화력에는 상당히 고전한 바 있고 정규 시즌에서 두 번의 경기에서도 모두 실점을 기록한 만큼 필라델피아도 무실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버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추천 배팅 필라델피아 승. 로스앤젤레스 리그 막바지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력에 다소 기복이 있던 편. 그래도 시즌 전반적으로는 공수 밸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공격진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분전이 눈에 띈다. 역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라리가 출신의 벨라. 이전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별다른 결장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홈에서는 점유율 유지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모습으로 풀백들의 전진도 별다른 장애가 없다.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도 꽤 쉽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수비의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중, 평균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원정에서는 경기당 한 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17경기 15실점으로 실점 제어 능력이 더 좋아지는 편. 올 시즌 필라델피아에 이어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는 대회는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에게 가는 공격 찬스를 최대한 제어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LA 갤럭시 리그 마지막 5경기에서 모두 패하지 않으면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최고조의 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해당 5경기에서 12득점 5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LA 갤럭시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 압박 횟수는 전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작고 전통적으로 일선에는 슈퍼스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치차리토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었다. 이전 시즌에는 치차리토가 부상이나 경고 누적 등으로 인해 빠졌을 때에는 득점력 난조가 상당히 심했지만 올 시즌에는 요베티치가 치차리토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배하면서 치차리토의 공백이라는 단점도 충분히 메워주었다. 다만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후방 불안은 다소 심한 편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많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도 상당히 많이 허용하고 있고 이를 노리고 상대도 자신들의 진영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역습으로 나서는 플랜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LAFC가 대놓고 역습을 주 무기로 삼는 팀은 아니지만 기동력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는 만큼 LA 갤럭시도 방심은 금물이다. 코멘트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엔젤레스가 홈에서 보여주는 공수 밸런스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엔젤레스가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점 억제에 성공하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도 만들어보고 있기 때문. 다만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득점에 그친 팀은 잘 나오지 않았다는 면에서 두 팀이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칠 것 같지는 않지만 공수 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쪽은 엔젤레스가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로스앤젤레스 승 2.5 오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